여기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 도달할 수 없다며 따라쟁이 취급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사례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 조용한 우리 동네에서 보냈던 날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모든 얼굴이 다 익숙했어요. 제 세상은 작았지만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보다 저를 더 신나게 한 것은 없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은 에드워드 블랙웰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에 싸우신 용감한 군인이셨고 그 자체로 영웅이셨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충고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어요. 한국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상처와 고난으로 가득 찬 나라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곳,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더 큰 나라들에 있는 작은 땅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가 약하고 부서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멀리 있는 한국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어린 제 마음은 한국을 작고 연약한 나라,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나라로만 그렸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에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의 강한 목소리와 눈의 반짝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이 특별한 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한국은 모두가 믿는 것처럼 연약한 나라인지 아니면 제 어린 시절에 들은 상실과 전투의 이야기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군사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자부심 덕분에 저는 용감한 선조들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저는 그 이야기 속 진실에 대해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종종 저는 먼 나라들을 상상하며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을 꿈꾸곤 했어요. 조용한 순간마다 내가 들은 것보다 한국에는 분명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나라의 진심 깊은 곳을, 저는 한국을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숨겨진 강인함과 끝없는 이야기를 품은 땅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국방연구소에서 모든 것이 바뀐 날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랐지만 배우게 될 사실에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어느 오후 새로운 군사기술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읽다가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수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로 만들어진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들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무기의 종류까지 제한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제한이 한국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이 만난 회의에 관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 회의에서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불과 2년 만에 한국은 현무5라는 놀라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보고서에는 이 미사일이 세계 최고의 무기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제 눈은 믿기 어려워졌어요. 그 순간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할아버지 에드워드께서 하신 지혜로운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한국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메아리쳤어요. 저는 점차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을 용기 있게 맞서 싸운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 과거의 유명한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단 12척의 작은 함대를 이끌고도 영리한 전술과 굳은 결의로 수백 척의 적 함선을 격파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저는 작은 나라라도 강한 심장과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강함이 크기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의와 용기,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연구소에서 계속 일하면서 저는 한국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그 연결은 한국의 역사와 영웅들, 그리고 놀라운 발전에 대한 존경심 위에 세워졌어요. 그때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기술이나 방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연구소에서 처음 현무5에 대해 알게 된 날을 기억해요. 자세한 보고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 보고서에는 현무5가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정밀하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 미사일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탄두의 무게는 무려 9톤에 달했다고 핵폭탄만큼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완전히 놀랐어요. 수년 동안 한국은 새로운 무기 개발이 어려운 엄격한 규칙에 묶여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규칙들이 한국을 작고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한이 해제된 후 저는 한국의 전혀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모든 기술과 창의력을 발휘해 현무5를 설계하고 제작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청사진과 컴퓨터에 둘러싸여 결의와 희망의 눈빛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더 읽으면서 저는 그 과정을 마치 경주처럼 상상하게 되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빠르게 일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분들은 마치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옛 전쟁 이야기 속의 영웅들처럼 모든 도전을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들의 노력은 강력한 미사일로 한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강인함의 나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연구소 동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고난을 용기와 지혜로 강함으로 바꿨답니다. 라고 전하며 제 설렘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곧 주변의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이후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나라가 수많은 장애물의 국민들은 창의력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무5는 이 새로운 정신의 상징이 충고와 과거의 용감한 이야기들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이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한 나라의 예시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유명한 미국 대학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대해 들은 날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분주한 강당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정치화해요. 태민리라는 분은 밝은 한국 학자이셨어요. 태민 학자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태민 학자님께서는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한국의 여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피폐했던 나라에서 벗어나 지금은 첨단 기술과 굳건한 가치관으로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태민 학자님의 눈동자에는 반짝임이 보였고 맑고 안정된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학자님께서는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통해 강력한 무기뿐만 아니라 튼튼한 경제와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하셨어요. 그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바로 노력과 결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청중 중에는 루카 뒤퐁이라는 프랑스 학생도 계셨어요. 루카 학생은 태민 학자님의 연설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기록하면서 그 세미나를 마치 생생한 모험처럼 묘사했어요. 그 학생의 열정 덕분에 강당은 마치 세계에 대해 함께 배우려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태민 학자님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 학생인 준웨이리 해설위께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준웨이 학생께서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강한 정부를 강조하시며 한국의 성과가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셨고 심지어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무대 위의 토론은 점점 격해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토론은 마치 아이디어의 진정한 전투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멀리서 듣고 있었지만 그 긴장감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토론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몇몇 선생님들조차 태민
학자님의 관점이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사실과 증거들이 하나둘 공유되면서 강당에는 한국의 노력과 발전에 대한 존경심이 서서히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 강한 무시의 태도를 보이던 준회의 학생조차도 토론이 진행되면서 집중해서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세미나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진실과 헌신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또한 아무리 작은 나라도 결의와 정신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대학에서 모든 것이 꼬였던 그 밤을 기억해요. 제가 프로젝트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하나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후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비밀 온라인 포럼에 제 프로젝트와 거의 똑같은 내용의 프로젝트가 게시되어 있었거든요. 제 노력을 누군가가 훔쳐가려는 것을 깨닫자 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곧이어 선생님들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작업을 베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부분을 위해 땀 흘리며 작업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매우 화가 나고 슬펐어요. 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쏟아부은 프로젝트인데 사람들이 제 정직함을 의심하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심과 소문이 커지자 저는 고립되고 오해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강력한 의혹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IT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절한 한국 학생들, 블랙 드래곤즈라는 분들이 제 편으로 나섰어요. 뛰어난 컴퓨터 실력과 강한 충성심으로 유명했어요. 블랙 드래곤즈 분들께서는 저를 믿어주시며 제 이름을 밝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함께 밤늦게까지 컴퓨터 기록과 온라인 로그를 확인하며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저는 한 조각 한 조각 증거를 찾아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실을 밝혀내려는 결연한 모습을 보았어요. 수시간의 노력 끝에 블랙 드래곤즈 분들께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온라인 로그에는 세미나 때 저를 반대했던 준웨이 리라는 학생이 제 작업을 몰래 베껴서 저보다 먼저 제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를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교수님들께서 블랙 드래곤즈 분들이 모은 모든 증거를 보시자 제 이름을 반드시 밝혀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밤 진실이 드러나자 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노력, 정직, 그리고 팀워크가 결국 꾀를 이겨낸다는 것을요. 친구들의 지원 덕분에 제 명성이 지켜졌고 진실은 어둡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휘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또한 저는 대학에서 열린 큰 토론의 날도 기억해요.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각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인 강당은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강당의 흥분과 긴장감을 느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표절 사건에서 이미 그 강인함을 보여주었던 태민 학자님께서 한국을 대표하여 나섰고 반대편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준웨이 학생이 있었어요. 태민 학자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 목소리는 맑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힘은 가장 큰 군대나 인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아이디어와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정신에서 나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저는 태민 학자님의 눈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학자님께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현대 기술을 받아들여 어려움을 기회로 바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준웨이 학생께서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강력한 정부를 강조하시며 중국이 진정한 지역 리더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나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몇몇 선생님들께서 태민 학자님의 의견이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결의로 극복해 나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태민 학자님께서 한국이 마주한 모든 도전을 용기와 노력으로 극복했다고 설명해 주실 때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토론이 끝날 무렵 태민 학자님의 정직하고 희망찬 메시지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강당에는 한국에 대한 단결과 존경심이 가득해졌어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 에드워드께서 하신 한국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되새겼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어려움으로 얼룩진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인내를 통해 리더로 자리매김한 나라였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제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태민 학자님과 같은 분들이 희망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도 진실을 배우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어려움을 성공의 이야기로 바꿨고 모두가 감탄할 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처음 가진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배우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한국의 용감한 마음과 똑똑한 두뇌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명을 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인내가 어떤 어려움도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